네, 뉴욕 증시에서는 트럼프라는 키워드 그리고 파월이라는 키워드로 계속해서 움직였었던 하루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개장 전에 봐야 될 주요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준비를 해봤는데요. 우선 첫 번째부터 보시죠. 수출입 물가와 다시 한번 올라가는 그런 흐름입니다. 이 단기적인 그런 내용인 건지 원인을 좀 파악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미국의 켄터키 주지사가 방한됩니다. 트럼프 대선 후보도 지금 부통령 후보를 선정을 한 상태인데 민주당 또 후보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주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보시고요. 그리고 지주회사 SK와 그리고 LS 대한전선, 보로노이까지 개별적인 이슈까지 오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훈별 캐스터, 우선 물가 얘기부터 들어볼까요? 네, 오늘 말씀 주신 6가지 소식들 가운데 헤드라인으로 함께 준비했는데요. 6가지 소식들 헤드라인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6월에 수출입 물가 오름세로 다시 한번 전환했는데요. 환율이 오르게 되면서 수입 수출 물가 지수 그리고 수입 물가 지수가 동반으로 함께 뛰어올랐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코스피 톱10의 시총이 1,0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대형주에 대한 쏠림 비중이 커지면서 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의 켄터키 주지사가 방한했는데요. 이 미국 민주당의 차기 부통령 후보로도 유력한 가운데 SK온과 롯데케미칼, LG화학과 접촉하면서 추가 투자 유치를 함께 전언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결국 SK가 오는 목요일에 이사회를 열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자리에서 SK이노베이션과 SKENS의 합병안이 검토될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LS와 대한전선의 해저 케이블을 관련된 공방이 격화되고 있는데요. 한쪽에서는 기술 탈취, 그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과도한 견제라면서 날을 세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보로노이가 폐암 치료제 VRN11에 대해서 미국 FDA 일상 IND를 자진 취하했다는 소식인데요. 이에 따라 보로노이의 주가도 시간외에서 급락했다는 점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도 6가지 소식들 가운데 첫 번째 소식부터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첫 번째 소식은 조금 전에 나온 따끈따끈한 소식입니다. 지난달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수출과 수입 이 제품의 전반적인 가격 수준이 나란히 올랐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6월 수출입 물가지수와 무역지수 자료에 따르면 6월 수입 물가지수는 142.76으로 5월보다 0.7% 상승했는데요. 수입 물가지수도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넉 달 연속 상승하다가 5월에 하락했지만 지난달에는 다시 한번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이 원재료가 광산품을 중심으로 0.6% 올랐고요. 중간재와 이 화학제품,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도 함께 오르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0.8%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뿐 아니라 자본재와 소비재도 함께 가격이 올랐는데요. 대표적으로 세부 품목 가운데서는 커피와 철강석, 부타디엔, 기어와 기어링의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크게 느껴졌습니다. 6월의 수출 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9% 오르며 132.96으로 이번에 집계됐는데요. 역시 5월에 0.6% 하락에서 상승으로 다시 한번 전환됐고요. 농림수산품이 0.3% 상승했으며 공산품은 화학제품과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를 중심으로 0.9%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6월 무역지수를 보시면 수출금액지수와 수출물량지수가 전년 대비 각각 7.3% 그리고 2.6% 상승하는 흐름이었는데요. 이렇게 전반적으로 수출입 물가지수가 함께 올랐다는 점 체크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한국은행 측에서는 환율 효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수출입 물가가 계약통화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일제히 하락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대형주들에 대한 쏠림 현상이 상당히 심화되면서 대형주들은 잘 갔는데 상대적으로 코스닥 시장 상당히 부진한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요. 코스피의 시총 상위 10개 종목이 전체 시총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이 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2,900고지를 바라보고 있는 연중 최고치로 역대 최대 시총 기록을 경신 중인 랠리 속에서도 대형주 상승 속도가 중소형주를 압도하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전언인데요. 지금 코스피 200 톱10 지수의 시총이 차지하는 비율은 무려 45.79%에 이릅니다. 지난해 7월 28일 45.99% 이후에 1년 만에 최고치를 썼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올 들어서 해당 수치가 가장 낮았던 한 달 전인 지난 5월 31일과 비교했을 때 무려 26거래일 만에 3.23%포인트 이상 뛰어오르게 된 것입니다. 일단 코스피 200 톱10 지수 종목의 시총은 지난 5월 31일 기준 지난 대비 9월 종가까지 증가율이 17.03%
13%에 달했는데요. 개별 종목별로 봤을 때는 역시나 글로벌 인공지능 랠리의 수혜를 얻은 반도체 종목들이 이끌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가 시총 증가율 1위에서 2위를 나란히 차지했고 그 뒤를 이어서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차, 셀트리온, 기아, LG화학, 포스코홀딩스, 네이버 순서로 뒤따랐습니다. 이 10개 가운데 마이너스를 기록한 종목은 단 한 종목도 없었다는 점에서 대형주에 대한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렇게 시총 합산액이 1,000조 원을 돌파한 이후에도 상승세가 멈추지 않는 모습을 기록하게 되면서 대형주에 대한 쏠림 현상 상당히 좀 커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피 전체 부피로 살펴보시더라도 전체 증가율의 무려 1.94배에 달한다는 점, 대형주에 대한 쏠림 현상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 대한 분석 기사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세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미국 민주당의 차기 부통령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앤디 버시어 미국 켄터키 주지사가 방한을 했는데요. 국내 기업들을 상대로 추가 투자 유치에 나섰습니다. 이 업계에 따르면 이 전날 한국을 찾았다고 하는데요. 버시어 주지사가 종로구 SK 설인사옥에서 SK온 경영진과 만찬을 함께했다고 합니다. 일단 이 자리에서 투자에 대해서 감사를 뜻하는 이 자리가 되기도 했었고요. 실제 SK온은 포드와 함께 114억 달러를 투자해 블루오벌 SK를 공식 출범했습니다. 켄터키주 글렌데일과 테네시주 스탠튼 지역에 이 배터리 공장을 짓고 내년 이후에 순차적으로 가동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나 켄터키 1, 2 공장은 미국 단일 부진의 최대 80기가와트 이상의 생산 규모를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에 앞서서 버시어 주자는 롯데케미칼에 대한 경영진들도 만났다고 하는데요. 역시 롯데케미칼도 롯데알미늄과 함께 켄터키주 엘리자베스 타운 근처에 현지 합작사 이 양극박 생산 공장을 짓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 버시어 주지사가 찾게 되면서 국내 기업들에게 투자 유치를 함께도 이야기를 했다는 점에서 살펴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관련 기업별로는 SK이노베이션, 롯데케미칼, LG화학까지 언급된 기업들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개별 소식 살펴보시죠. 지금 SK그룹주들 빠르게 이 사업에 대한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SK그룹이 SK이노베이션과 SKENS에 대한 합병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핵심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최대 주주인 SK도 이번 주에 이사회를 여는 등 초대형 에너지 기업이 탄생하기 직전인데요. 일단 목요일 오후에 임시 이사회를 SK 측에서 열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이 전일로 예정된 SK이노베이션과 SKENS 이사회의 합병안 논의 결과를 함께 검토할 전망인데요. SK그룹은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에너지 중간 지주사인 SK이노베이션과 알짜 비상장사인 SKENS의 합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단 SK는 3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SK이노베이션의 지분 36.22% 그리고 SKENS의 지분 90%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 주주인데요. 일단 이사회에서는 SK 자회사인 SK머티리얼스 에어플러스를 SK 에코플랜트의 자회사로 편입하는 안건도 함께 논의하게 됩니다. 이뿐 아니라 SK온과 SK 트레이딩 인터내셔널, SK엔텀에 대한 합병도 추진할 것이다. 이런 보도들도 알려지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관련 기업들로는 역시나 SK그룹주들, SK와 SK이노베이션까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섯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LS전선 그리고 대한전선이 함께 좀 날을 세우고 있는 모습인데요. 경찰이 최근 국내 정선업계 1위인 LS전선의 해적 케이블 기술 유출 의혹과 관련해 업계 2위인 대한전선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LS전선 측에서 이번에 공식 입장을 내놓게 됐는데요. 이에 대해서 대한전선이 반박에 나서면서 해적 케이블 기술을 놓고 양사 간의 공방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일단 LS전선은 대한전선의 기술 탈취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에 국내외 모든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라면서 강경 대응을 시사하기도 했는데요. 일단 이 현재 경찰은 LS전선이 보유하고 있는 해적 케이블 공장 설계 노하우가 가운 종합 건축사무소를 통해서 대한전선에 유출된 정황을 파악하고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단 대한전선은 역시나 설명 자료를 통해서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해왔지만 LS전선의 확인되지 않은 추측에 기반한 입장문에 대해서 사실을 밝히고자 한다라고 반박했는데요. 그러면서 LS전선의 영업비밀 탈취와 활용한 바가 없을 뿐 아니라 가운건축은 공정하게 선정된 업체다라는 점을 함께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무혐의가 밝혀졌을 때는 민형사상으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강경 대응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네, 이렇게 전선업계 1, 2위가 또 다투게 되면서 관련 기업들에 대한 주가 흐름도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대한전선 그리고 LS전선 아시아는 이름을 바꿨죠. LS
ES 에코 에너지까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은 약간의 악재 소식 전해드릴 텐데요. 이 보로노이가 미국 FDA에 제출한 진행성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VRN-11에 대해서 일상 임상시험 계획 승인 신청을 자진 취하했다고 공시했습니다. FDA가 권고한 환자군이 앞서서 진행 중인 한국과 대만과 상의한 만큼 보다 속도감 있게 개발을 하기 위해서 우선순위에 집중한다는 전략인데요. 일단 당초 보로노이는 1비상부터 미국 임상을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일단 FDA 권고에 따라서 1회 이상부터 진행하는 것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하지만 앞서서 임상에 돌입했던 한국 대만 임상이 최근에 가속화됐기 때문에 1회 이상에서 약물 최적 약효 용량까지 빠른 시간 내에 증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는데요. 일단 국내와 대만의 임상 계획은 각각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에 승인이 됐다는 점 체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두 국가에서 최적 용량을 증량한 이후에 미국 IND를 재신청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관련 기업으로 보로노이 함께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보로노이가 관련된 소식 때문에 어제장 시간외에서 하한가에 들어가게 되며 71,20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는 점은 체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6가지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모닝뉴스였습니다.